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왜 아프리카에 갔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조금 모아서 오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프리카는 남편 일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먼저 가 있게 됐고요. 6개월 떨어져 있다가 가족이 떨어져 살면 안 되는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고 얼른 정리하고 따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일 때문에 탄자니아에 오게는 되었지만은 탄자니아에 올지 말지는 온전히 저희가 결정한 것이었어요. 싫은데 온 경우는 아닙니다. 탄자니아로 일을 하러 가게 된다고 했을 때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사실 생소했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궁금했고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아프리카 가서 살 수 있겠냐, 아이들도 있는데 괜찮겠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한번 부딪혀 볼 만한 정말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영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하는 것도 이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나누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 못 살겠어요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외국 생활을 굉장히 꿈꿔왔었어요. 또 한 몇 년 정도 우리 외국 나가서 좀 살다 올까 이런 계획을 좀 진지하게도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멋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곳도 아닌 아프리카라니 언제 살아보겠어요. 아프리카에 오는 결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몇 달 있어 보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나 뭐 어딜 가도 돈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것 같고요. 다니다 보면은 돈을 요구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었거든요. 눈만 마주치면 돈 달라고 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주 있어요. 또 가끔 그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얼마 한다고 도와주지 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던져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런 요구에 계속 응한다면 저도 이 나라가 싫어질 거고 여기 사시는 분들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요청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할 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공원도 갈 수 있고 또 쇼핑센터도 갈 수 있고 뭐 가족들 집에 갈 수도 있고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할 게 정말 없어요. 가족 집에 갈 수도 없고 쇼핑센터 쇼핑할 게 없어요. 쇼핑할 게 전혀 없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공원이 잘 돼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뭐 놀이터에 가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영 시작하면서 판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못 찾아서 선생님께 주문을 해서 산 경험이 있거든요. 글자를 구하는 게 어렵고 귀하고 또 생각보다 비싸답니다. 음식 아시아 음식이 여기서는 비싸고요. 지금 온 곳도 이제 이탈리아 식당인데 이탈리아 현지분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종류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탄자니아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 나라에 비해서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런 먹는 즐거움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정말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정말 더워요. 생각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탄자니아는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까지 굉장히 덥고요. 4월 내내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월부터는 건기에 접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고 또 비교적 시원한 날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원한 거랑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원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다다는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보면은 바람이 부네, 오늘 조금 해가 없네 라고 하면은 후레스 같은 거를 입더라고요. 네, 저는 여전히 반팔입니다.
정도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해가 정말 강렬해요. 여기가 적도 부근인 나라이기도 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휴 관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금 더 소홀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소홀하면은 진짜 훅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나갈 때마다 이 햇빛에 대한 방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환경은 더 안 좋아졌지만 더 신경을 쓰니까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휴가 살아남고 있는지 그 정도 기회 되면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저희 남편은 여기 와서 시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너무 뜨거운 열기에 눈알이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건조하고 자결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많이 사와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기 직전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일본에 좋은 인공 눈물을 좀 많이 사다 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 희연아. 저도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그런 문자가 종종 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다거북 사건, 잔지바르에서 바다거북 고기를 먹고 7, 80명 사망했다고 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저는 바다거북을 먹을 일도 없고 원주민들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먹을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폭우와 홍수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고 해요. 비가 정말 많이 오기는 했어요. 비가 오면은 길가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1시간씩 도로가 정체되기도 하고, 또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길이 많이 파여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얼라이먼트가 자주 틀어지고, 그런 일들은 너무 흔합니다. 길이 정말 자주 파여요. 비가 한 번 오면 아스팔트가 그냥 푹푹 파여요. 나름 피한다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포토홀 같은 거죠. 그냥 어쩌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길에 그냥 웅풍, 그리고 그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들어왔다 나갔을 때 막 차 충격이 엄청납니다. 바퀴가 아직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탄자나이트 브릿지라고 굉장히 크고 멋진 다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거의 지원해서 GS건설에서 건설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탄자나이트 브릿지부터 이어지는 도로까지를 GS건설에서 시공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도로만 페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외의 도로는 비만 오면은 어떤 큰 도로여도 정말 페임이 심하고 피해 다녀야 한답니다. 탄자니아의 그 도로 공사 기준이 아스팔트의 이 두께가 한국 두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튼튼한 도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인건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페이면은 가슴이 맹통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는 정말 적다고 들었어요. 가나, 가봉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분 밑으로 계신 곳도 많고,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인프라가 괜찮고 전쟁이나 내전으로부터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비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한인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왔을 때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중에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도 아이들을 귀라도 좀 트이게 해줄까 싶어서 영어로 뭔가 보여주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싫어하더라고요. 한국어 할 줄 알면서 엄마 왜 영어 하냐고 엄마가 하는 영어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인데 그래서 예비학교라고 하거든요. 프리스쿨로 잠깐 그레이드 다운해서 8월에 새학년이 올라가니까 새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몇 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유치원에서 알파벳 1, 2학년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써서 봐주시고 계시고, 지금 책을 읽습니다.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편이에요. 수영이라든지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런 사교육은 조금 받고 있고요. 많이 알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걸 스스로 즐기기 때문에 저희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가 봐주는 거는 한국에서도 그냥 쭉 해왔던 것들이에요. 숫자, 셈 하는 거, 연산, 독해. 뭐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도 독해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간단한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뭐 질문 3가지? 그래서 막 하루에 한 장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놀이 같은 거 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그냥 풀고 뭐 한자 뭐 2-3개 배우고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영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모국어가 어떤 언어였다고 하더라도 모국어는 잘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국어 교육 또 한자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한자 교육, 세마디 연상 교육 이 정도 문제집 살짝 같이 풀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남편을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된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라리아를 태어나서 처음 받고 태어나서 가장 아픈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약으로도 안 돼서 입원을 좀 했었습니다. 국제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비싼 편이었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몇백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도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는 있고 그렇지만 한국처럼 세심하게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위험하고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스키 여행을 가서 중이염이 덜 나와서 왔을 때 런던 의사분이 계시는 병원이 있어요. 항생제도 과용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소소한 그런 치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뭐 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곤두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크게 다치지 않게끔 그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친아예요. 코라는 아이들도 뭐 티를 사달라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꼭 친아 이것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친아라는 거 말을 하는 게 인종차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코레아라고 밝혔을 때 대부분 좋아하세요. 아프리카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 말 자체가 존중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발언인데 그런 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인종차별이죠. 저희 남편은 칭챙총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칭챙총까지는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은요, 호주에 잠깐 있었을 때도 많이 겪어봤고 같은 아시아가 아닌 이상 인종차별은 많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진짜 나쁜 거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아프리카는 인종차별 때문에 아프리카 절대 안 도와줘, 아프리카는 절대 나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독 아프리카에 대한 혐오를 키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핸드폰이죠. 대부분의 것들을 한국에서 사와야 돼요. 스타벅스는 여기 공식적인 스타벅스는 없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가 512기가 기준이 쿠팡에서 19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2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비싸요. 댓글에 보니까 7, 80년대 한국에서도 그랬다. 바나나가 엄청 비쌌다. 뭐 초콜릿이 엄청 비쌌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없고 대부분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귀하고 비싸요. 그리고 선택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하냐 해서 이 쇼츠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사 먹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들이 많이 비싸요. 되게 일회용도 여러 번 써서 버리고 어쨌든 물자가 귀하고 많이 비쌉니다. 마시는 물은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고요. 여기에 뭐 임금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싼 거겠죠? 저희가 샤워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씻고 하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필터를 꼭 쓰고 있는데 필터도 하루 이틀 쓰면 바로 노래집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리타 정수기도 가져와서 뭐 야채를 씻거나 뭐 밥 짓고 요리
조리하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비싸요.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이제 전기가 자주 끊기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 제네레이터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를 돌리는 기름값을 또 몇 달에 한 번씩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또 제네레이터가 없는 곳도 있는데 제네레이터가 빨리 돌아가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에도 저는 10만 원 안 나왔거든요. 3만 원대를 내고 살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조금 편하게 튼다고 하면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저희 집 크기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가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발전기 값이 더 비싸다는 거. 전기를 위해서 한 3, 40 쓰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비싸요. 한국보다 비싸요. 오늘 제가 주유를 마침 했는데 20만 실링을 넣었습니다. 10만 5천 원, 10만 4천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60리터 들어가더라고요. 휘발유 기준으로. 그럼 계산해 보시죠. 10만 4천 원 나누기 60. 1,730원 나오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이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400원, 1,500원?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가 몇백 원 더 비싸요. 2주 겨우 쓰나? 그 정도거든요. 지난달에 주유한 가격으로 쓴 돈을 보니까 한 30몇만 원 썼더라고요. 꽤 쓰는 거지. 제가 탄자니아에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탄자니아 꼭 한번 갈게 이 소리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오신 분은 없지만 누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막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기가 그런 게 여기 오는 이제 비행기 경비가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너무 멀고 고생스럽고 탄자니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만약 친구가 온다면 아마 잔지바르를 데려갈 것 같고요. 유명한 뭐 세렝게티, 모시, 뭐 아루샤 이런 도시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갈 거예요. 갈 거지만 이제 세렝게티 같은 경우는 가는데 1인당 거의 한 3,400 잡더라고요. 게임 드라이브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비싸고 여행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거리나 경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온다고 하면은 너무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막 강력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야. 이렇게 해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과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을 제가 추려서 몇 개 답을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또 참고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저희 채널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또 저희 가족 즐거운 일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나라테나